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1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희생장병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죠. 윤청자 여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호국 영웅 초청 행사에 당연히 이분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뭘 당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청자 여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자, 지난 2020년 3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따져 물었죠.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 북한 소행이냐, 누구 소행인지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냐,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소행이라는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 안 했습니다. 얼버무린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에 또다시 만났습니다. 이때는 김정숙 여사가 다가가서 윤청자 여사를 안으려고 했는데 아주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싫다. 아니 대체 뭐가 무서워서 북한한테 그렇게 벌벌 떠느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왜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를 못하느냐. 이렇게 또 따져 물은 바 있습니다. 자, 저는 2020년 3월 이 윤청자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갔을 때 그 김정숙 여사의 눈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시 그 행사 영상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눈빛이 한 30초간 그대로 잡혔습니다. 윤청자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천안함 누구 소행인지 좀 말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 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내내 김정숙 여사는 이 윤청자 여사를 정말 저런 눈빛으로 계속 노려봤습니다. 저게 그냥 순간 포착된 장면이 아니고 얘기하는 한 20초, 30초 내내 저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야말로 저건 경멸의 눈빛이죠.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도대체 이 할머니 뭐야? 왜 저 사람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야? 거의 이런 식의 눈빛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저 김정숙 여사의 저 노려보는 저 눈빛이 당시에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이 윤청자 여사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고 진정한 애국자시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앞세운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분은 아들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자, 유족 보상금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받은 전액 1억 9천만 원을 해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무기를 사는데 써달라라고 하면서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군과 관련한 여러 봉사활동을 정말 끊임없이 해오신 분입니다. 자, 지난 5년간 이런 유족들을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었죠. 대신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던 김영철을 청와대에서 아주 국빈급 예우를 했습니다. 아주 환대를 했었죠. 그걸 보고 정말 천안함 유족들 분노와 울분을 터뜨렸는데 자, 지난 5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했던 천안함 유족들, 또 희생 장병들, 살아남은 장병들, 지난 9일 그래도 이번 호국 영웅 초청 행사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윤청자 여사도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는데 사진이나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아들 사진, 액자를 같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 그 가는 길까지 윤석열 대통령 직접 내려와서 버스에 타는 것, 또 버스가 떠나는 것 다 환송을 했죠. 이때 이제 윤청자 여사가 걸어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게 포착이 됐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니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런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청자 여사가
난 문재인 대통령 싫다. 대체 북한이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그 인터뷰를 보시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이렇게 이 말을 당부하겠다라고 한 게, 자,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여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 중, 고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실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안보 교육 차원에서 천안함 피폭 사건을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반대 세력이 많아서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을 서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대통령도 이런 고충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더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천안함이 북한으로부터 폭침당했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제대로 기술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선정한 전국 고등학교 1893곳 가운데 69.2%가 아직도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윤청자 여사의 가슴에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확히 말하기를 꺼려했으니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서 이렇게 정확히 좀 반영을 해달라. 이거 외에 하나 더 요구한 게 있는데, 자, 바로 지금 평택에 있는 이 천안함 함체를 한강변으로 옮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 배경을 좀 보시면, 자, 윤 여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천안함을 알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천안함 함체를 서울 한강변으로 옮겨달라라는 이런 취지의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택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죠. 자, 지금 천안함 그 부서진 함체는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당시 숨진 46용사의 그 추모비도 같이 자리에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이 한강변으로 옮겨서 어떤 천안함 사건도 알리고 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 여사를 포함해서 많은 호국 장병들, 유가족들 지난 문재인 5년 내내 참 그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복 입은 영웅들이 대접받는,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보호는 강력한 국방의 기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했는데, 유족들의 그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